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이 재판 내용들의 기록을 미리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소위 6만 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록들을 읽었는가, 그것을 읽고 의견을 냈는가,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규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기일 같은 경우, 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대법관 연구관 같은 경우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제1야당, 지금은 제1당입니다만 제1당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독재 국가니,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 이재명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내란을 했다,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법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가 되도록 이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한 사람들은 탄핵시켜버리겠다. 윤석열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한독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판결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신상의 용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래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잘 나가세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마치고 이재명 후보를 두고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당에서도 단일화 관련으로는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 공세 수위는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재 국가가 눈앞이다, 김문수 후보조차도 대통령 무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일관된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독재 국가라는 얘기, 한동훈 후보 패배한 후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던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계신데. 예. 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주고받았다는 네, 말씀이신 독재에 대한 프레임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결정한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틀 만에 1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참여할 때에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록 내용들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린 거냐,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까?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이 재판 내용들의 기록을 미리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소위 6만 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록들을 읽었는가, 그것을 읽고 의견을 냈는가,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규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기일 같은 경우, 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대법관 연구관 같은 경우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제1야당, 지금은 제1당입니다만 제1당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독재 국가니,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 이재명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법적인 핵심적인 내용들과 무관하게 모든 내용들을 정치화시켜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인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헌법 11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여야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판단받고, 판단받은 이후에 판단받아서 거기에서 승자가 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자,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의 이런 날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런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원이 민주당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좀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보수 진영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법원의 결정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일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내란을 했다,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법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가 되도록 이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한 사람들은 탄핵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지만 예. 스스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헌법기관인 것이거든요.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네.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건데 한마디 계속 하시죠. 이렇게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태타라고 얘기하면 법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권은 헌법에 의하면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기면 통과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입법 구태타라고 얘기한다면 입법부 보고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법 구태타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법적 판결을 내린 측면들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확증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례적인 판단을 하는가. 이 이례적인 판단에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얘기하는 것이 때문에 정당한 요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입법부가 법에 따라서 조치한 것은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사법 개정에 구태타냐, 대해서만 입법 잠깐 구태타냐,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봤었던 파기환송심도 6월로 기일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공판기일에는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이 84조의 해석에 맞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혹은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때 나올 결정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모든 사건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